그 10대 인생은 입시 결과보다 이제 소중하다 두 번째 시간이고, 이제 단톡방과 또 슬랙, 그리고 이제 현재 이제 채팅방에다 공유해 놓은 어떤 질문 목록들이 있는데, 이 시간은 기본적으로 어떤 입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성격이어서, 기본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오늘 같이 어떤 얘기들을 좀 해보고 싶냐면, 어떤 입시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이제 내가 이제 좋은 대학에 가야 된다. 명문대에 가야 된다. 어떤 의치안을 가야 된다. 어떤 그런 것들이면은 어떤 게 있냐면 실패자로 낙인 찍히고 싶지 않은 정서가 10대들한테 굉장히 크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로부터 주입받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린 시절부터 요새는 이제 유치원 때부터 이제 너는 무조건 좋은 대학 가야 돼 이런 걸 거의 그게 그 너무 스탠다드가 되어져 있는 것 같고 근데 그게 이제 왜 가야 되냐라고 했을 때 실질적인 이유가 안 그렇게 못하면 부모로부터 낙인 찍히고요. 그리고 내 주변의 그 친구들로부터 낙인 찍히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거를 실패하면 그리고 어떤 내 친구들은 다 이런 좋은 대학들 다니는데 엄마 친구 아들 누구 어떤 이제 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나만 이제 낙오된 나만 어떤 입시에서 낙오되면 나는 인생 패배자 그게 실질적인 낙인이 찍히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그게 어떻게 정서가 기본적으로 그 동작을 하는 거 아니냐면 저 10대 입장에서 생각하는 건데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인간들을 동의한다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그래도 잘했으면 이렇지 않았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면서 그게 결국에는 자신한테 화살을 돌리는 거가 되게 어떤 대한민국 10대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정서들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했으면 안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냐. 근데 사실 이거는 냉정하게 얘기하면 제 개인의 생각에는 가스라이팅이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피해자랑 가해자가 뒤바뀐 꼴이거든요. 제 개인의 생각에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오늘 얘기하고 같이 좀 생각해보고 나누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 그건 굉장히 실질적인 압박이에요. 그러니까 10대 입장에서 부모가 너 이 정도 대학을 해. 이 정도 이거 못하면 너 인생 실패야. 이것과 네 주변에, 자신의 주변에 어떤 그런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고, 어떤 학원, 이제 그런 걸 볼 때, 너 이거밖에 안 되면 이런 낙인이 찍히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극복하는 방법은 그 낙인을 극복하기 위해서 경쟁에서 위에 서는 방식이 아니라 경쟁에서 이기지 말아라. 그 말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 낙인에 대해서 싸워야 된다. 그 싸우는 방식이라는 게 그 낙인을 수용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잘해야 되는 그거가 아니라 그 낙인에 대해서 그거가 정답이 아님에 대해서 그리고 오히려 반항해야 되는 것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고요.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고는 그 다음 문제예요.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 낙인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잘하는 거라면 저는 옳다고 생각하지 않고 못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이게 동기가 좀 다른 그거를 좀 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공부를 대충 해도 된다. 그 말이 아니라 그런 층위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 오히려 자기를 결국 찌르는 걸로 돌아오게 된다. 저는 그 얘기를 이 두 번째 시간에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입시를 실패로 혹은 입시에 대해서 그런 시야들을 갖게 되느냐. 결국에는 사회적 낙인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오히려 내가 그거는 저항을 해야 되는 것일 수가 있고 부모라고 해도 옳은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내 주변이 내가 보는 전부가 아니고 그게 무엇보다도 그거를 저항해야 되는 이유는 그게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가장 단순하게 얘기해서. 그게 답이 정말로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반항해야 되고 저항해야 된다. 요 얘기를 오늘 좀 나눠보고 싶어요. 혹시 남사 선생님 하실 얘기 있으시면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 그, 일단 저희 부모님께 약간 어차피 안 보이실 테지만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 그, 정확히 저희 부모님이, 그런 면을 약간은 지니고 계시고요. 저는 지난 시간에 살짝 얘기했지만, 뭐, 고3 때, 아, 대학교를 이제 인서울 인문대를 진학을 했는데, 어, 고3 때 좀 큰 수술을 했어요. 목에 종양이 생겨가지고, 어,
그게 이제 너무 커져가지고 그때 어느 정도였냐면 그 방금 이제 그 채널직님께서 말씀하신 그 수능은 제 죽음보다 더 중요한 시험이었어요. 제가 지금 과장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 혹시 네 그냥 그 되게 짧게 간단히 얘기할게요. 그 4월에 이제 목에서 영교시 때 이제 자습을 하고 주먹밥을 먹고 이제 양치를 해요. 1교시 시작하기 전에. 근데 그 양치에 피가 섞여서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들한테 장난 삼아 이제 내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죽을 것 같다. 이제 피가 나왔다. 그 내가 만약 죽으면 그 학교 정문 앞에 그 열공 비석을 하나 만들어 달라. 뭐 이런 식의 장난을 쳤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근데 이게 여기서 목에서 되게 심장 뛰는 것 같이 되게 쿵쿵 뛰어가지고 이거는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동네 이비인후과에 갔더니 그 대학병원을 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후두암인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 소견서를 써주겠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받고 저는 그 EBS 그 문제집에다가 고이 껴놓고 아 이건 수능 끝나고 병원을 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 정말로 삶보다 그게 더 중요했어요. 그리고 이런 선택을 꼭 저만 내렸을 것 같진 않아요. 제 친구들도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고 있다가 한 2개월 있다가 그 학교 토요일에 야자하러 그때는 이제 놀토가 있어가지고 놀토가 이제 처음 막 이제 뭐 2주에 한 번씩 하던 때여가지고 그 야자하러 독서실에 학교 독서실에 가려고 하다가 이제 호흡곤란으로 쓰러져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응급실에 실려 가게 되는데 호흡곤란으로 쓰러진 이유는 종양이 너무 커가지고 기도를 막아가지고 이제 그 쓰러진 거죠.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그 말씀을 드려요.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종양이 있다. 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수술을 하고 음, 수술하는 그 병실에서도 되게 공부를 계속 했어요. 그 조직 검사를 다 하고 막 혈관에 생긴 거여가지고 목 혈관에 그 종양이 다 퍼져 있을 수도 있어가지고 그 다 이제 뭐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요. 음, 네. 연대 세브란스에서 했었는데, 그, 그때 막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의 수능을 봐가지고 결국에는 그냥, 이거 재수는 못하겠다 하고 대학은 갔는데, 근데 저는 이게 저의 그 고3의 암흑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종양이 생긴 게. 근데, 어, 살짝 얘기가 산으로 왔는데, 근데 이게 입시가 얼마나 한 인간의 인간성을 약간 조금 잘못되게 만드는지에 대한 되게 구체적인 예시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가스라이팅이었는지. 저는 그거는 별로, 그러니까 뭐 제가 종양이 생기고 이런 거는 별로 그, 제 인간성이나 뭐 이런 거에서 비관적이나 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그때는 청소년이어가지고 소아암병동에 입원을 했었는데, 3살짜리 제 앞에 있는 그 아기가 있었는데, 3살인가? 그랬을 거예요. 몇 살, 되게 엄청 어린 애였어요. 근데 앞을 태어나서 3일밖에 못 봤다는 거예요. 왜냐면 뇌 신경에 종양이 생겨가지고, 그 시신경을 종양이 눌러가지고, 이제 걔는 앞을 못 봐요. 눈을 계속 뜨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병실에서 내내 우는 거죠. 아기가. 근데 저는 그때 방금 말씀드렸듯이 입원해 있는 상태에서도 계속 EBS를 풀고 수능특강을 풀고 문제집을 풀고 인강을 들었단 말입니다. 물론 걔가 뭐 시끄럽다라고 뭔가 컴플레인을 걸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제가 여기서 저의 암흑기라고 생각했던 거는 저는 걔를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왜냐면 내 수능이 더 중요하니까. 그리고 이건 내 죽음보다 중요하니까. 저는 문학을 네, 이거는 조금 멀리 가고, 네. 나중에 한 25살 정도 되니까, 그게 사람으로서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그때 했어요. 네. 그래서, 어, 그런 과정을 되게 거치면서 부모님들과 학교 선생님,
선생님들께서 얘기했던 그 뭔가 대학이라는 그 엄청난 그 입시라는 그게 한 사람의 한 평범한 사람에게 있어서 뭔가 좀 별로 좋지 못한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는 그런 뭔가 그 가림막이 그러니까 시야의 가림막이 되는 면은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게 너무 큰 압박으로 작용을 해서 그래서 음 그런 면들을 통해서 이제 저는 거기서부터 약간 그 부모님 세대의 그런 뭔가 주입식 캐치프레이즈에 약간 반기를 살짝씩 들리기 시작해요. 어, 앞으로 가면, 대학을 만약 이렇게 졸업을 하면, 음, 취직을 하겠고, 어느 순간 그 어떠한 결혼은 어디서 해야 되고, 또 뭐, 그 테크트리가 계속 있잖아요. 그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그 테크트리를 이런 식으로 밟아 갔다가는 저는 이제 그 수능 때 봤었던 어떤 제가 생각했을 때의 저의 인간성에 약간 많은 회의를 할 것 같은 거죠. 그 길을 걸었을 때. 그래서 살짝씩 반항을 하고, 저는 처음에는 이제 신문방송학과로 입학을 했다가 그 부모님께 어, 말씀을 드리고 이제 문예창작과로 전과를 했는데, 그때부터 되게 큰 그 부모님과의 그 마찰이 있었고, 아직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채널직님께서 방금 그 10대들에게 그 기존의 가치에 대해서 이걸 의심해 봐야 되고, 수용하는 정서가 아니라 반항하는 정서를 좀 생각을 해 봐야 된다라고 했을 때, 저는 조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10대로 돌아갔을 때 그럴 수 있었을까? 지금처럼 이렇게 뭔가 반항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약간 뭔가 저로서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먼저 들어요. 저는 조금 많이, 좀 많이 고생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어느 쪽을 선택해도 너무 고생일 것 같다라는 생각에 뭔가 제가 10대들한테 그런 반항이라는 그 정서를 생각하는 것도,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그 굉장히 힘든 일이지 않나 싶어서 뭔가 얘기해 주기가 되게 조심스러운 생각입니다. 네, 그 지금 참 그러니까 소중한 어떤 삶의 경험, 또 소중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어떤 되게 이제 삶을 어떤 아, 그 흔들어 들었던 어떤 그런 얘기들 공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제가 입시 때 참 좋아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최상위권, 상위 1%, 상위 0.1%, 상위 0.001%. 공부를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상위권이 된다라는 이 말의 대응이 되어지고,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단어를 하나 써보고 싶은데, 혐오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이제 대치되어지는 것들, 하위, 이것들은 열등, 부족, 어떤 이 상위라는 거에 만약에 속하지 못한다면, 상위 1%가 되지 못한다면, 상위 10%가 되지 못한다면, 10%는 사실 상위로 쳐주지도 않죠. 상위 1% 정도는 돼야 상위라 쳐주는 거잖아요. 그 나머지 집단에 대해서는 뭐가 허용이 되는 거냐면, 혐오가 허용이 돼요. 너는 네가 부족행해서 실패한 거야. 그런데 과연 100명 중에서 그러면 90명을 혐오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정서가 옳은 것이냐? 내가 그 100명 중에서 혐오에 해당하지 않는 99명은 혐오를 당해야 되고 그 나머지에 해당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옳은 것이냐? 평범을 부인하는 것이 혐오로서 대처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라고 하면 너무 명확해요.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 상위라고 말하자면 사실은 정서는 정확하게 뭐냐면 혐오를 피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그 혐오를 피하는 거기서는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는 계속 더 큰 혐오들이 기다리고 있고 인간성이 계속 사라져가는 쪽으로 가는 길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저는 믿어요. 그 길 가운데서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얼마나 그게 장난이 아닌 반항이지 않느냐. 에서 제가 오히려 하고 싶은 얘기는 그때가 제일 쉬운 반항일 수가 있다. 오히려 뒤로 가서는 더 어렵다. 오히려. 음, 그리고 기본적으로 10대 때의 저는 탁상문론이라고 생각하고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고 그게 쉽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 모른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가운데 오히려 10대 때 부모로부터 사실 얻어야 되는 것은 정서적인 것과 경제적인 독립인데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 혐오적인 정서 가운데 그 한국의 현재 정서에서는 좀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좀 비교해 볼게요. 부모로부터 좋은 인적 자본들을 물려받아서 서울대를 간 경우랑 부모로부터 인적 자본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반항을 한 가운데 고졸로서 본인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한국의 현재 정서에서 선자는 성공이고 후자는 실패예요. 근데 저는 삶의 어떤 존엄성을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후자가 훨씬 존엄한 상이라고 봐요. 성인이 돼서 독립하고 사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삶을 자신이 헤쳐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의 정서에서는 그게 답이 아니죠. 저는 후자가 더 멋있는 삶이라고 믿어요. 물론 매우 비효율적인 삶일 것이고 어떤 자본들을 쓰는 방식에 있어서 그리고 그거보다 더 나은 배워야 되는 것들은 많겠지만 저는 오히려 롱런의 입장에서 본다면 누가 더 인간다운 자신으로서 좋은 삶을 살 것이냐 보면 저는 후자가 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리고 언젠가는 선자도 후자로 가야 된다고 믿어요. 어떤 시점부터는. 근데 이제 오히려 나중에는 그게 더 힘들어지는 그런 게 아닌가 싶거든요. 오히려 그 효율성이라는 걸 잃기가 더 힘들어지니까. 소위 말해서. 그래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평범에 대한 혐오적 정서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명문대랑 의찬을 가야 되는 것이 내가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걸 토대로 이루고 싶은 것이 존재해서가 아니라 혐오로 피하기 위해서라면. 그래서 막상 이제 대학에 가서 일단 여기까지 이제 왔는데 그럼 그 다음엔 뭘 해야 되지? 라면 과연 인생을 20년이나 사는 건데 20살이나 사는데 야, 본인 인생 20년 동안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헛된 스카이 이치안을 갔다고 해도 헛된 삶이냐. 그리고 오히려 그거를 부모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라면 이제 이 어떤 얘기들을 들으실 부모들한테 얘기하는 건데 자식한테 혐오를 가르치는 것이다. 평범을 부인하라고 가르치고. 그러니까 평범은 나태의 어떤 가치가는 말이 아니에요. 그 암이 생겼어도 목숨보다도 시험 공부가 중요하다는 걸 주입했으면 저는 그런 사람들은 욕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위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 좀 나태하면 어떠냐? 실제로 부족하면 어떠냐? 그래서 어떤 거기서 이제 부족함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정서는 내가 부족해지지 않기 위해서 뭔가를 애써야 되는 삶이 아니라 그래, 나 원래 부족하다라고 포기로서 나 원래 부족해. 나 원래 이거밖에 안 돼. 나 원래 이런 인간이야. 근데 나는 내 삶을 영위할 거야. 전 이것만이 정답이라고 믿거든요. 근데 10대 때 그리고 유년 시절부터 너무나 이런 것들을 수용적인 정서에서 한국인들은 대해왔다고 믿어요. 아, 그렇지. 일단은 부모를 만족시켜야 되니까. 아, 그렇지. 여기서 내가 도태되면 혐오를 내가 받을 테니까. 오히려 거기서 살아남을 길은 그 호랑이 굴에 오히려 들어가는 것. 그냥 실제로 시험을 못 봐보고, 아, 나 부족하구나. 라고 오히려 확 놔버리고, 오히려 그 부모가 포기하게끔 하는 게 오히려 생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다들 너무 똑똑해야 하는 거고 기대치가 너무 높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들을 해요. 그러면 망하는 게 아닌데 안 망하는데 죽는 거 아니잖아요. 수능 못 본다고 죽는 거 아닌데. 그리고 그거 간다고 해서 성공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아닌데. 그래서 그런 샘플들의 목소리들, 어떤 100 중에 99를 혐오적 정서에서 밀었던 것들에 대해서 저는 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정말 저렴한 단어로 족가라고. 저는 여기서 쓸 말은 그 말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족가라고. 개소리 하지 말라고. 내 인생은 그런 게 아니라고. 그것만이 전 정답이라고 믿는데 반대로 가르치는 것 같아요, 부모들은. 저는 그거에 대해서 부모들이 욕먹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시간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왜 자녀와 본인들한테 수치감과 죄책감을 내가 혐오를 당하지 않게 해서 남들한테 혐오를 씌우기 위해서 뭔가를 애쓰는 것으로 가느냐. 그냥 거기서 놔버리자. 근데 그렇게 놔버릴 수 있는 이유는 그래도 망하지 않는다. 정말로 망하지 않는다. 그 정신승리여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쪽이 정신승리다. 혐오 가운데 내가 안 잃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괴물이 되는 길이고 정신승리다. 그 길이 아니다. 서울대를 가고 의찬을 가야 성공이 아니다. 정말로 그렇지 않다. 오히려 평범을 긍정할 수 있는 것이 성공이고, 나한테 주어져 있는 평범이 얼마나 안 당연한지를 보는 것이 성공이고, 그리고 부모가 그거를 못 본다면 반항을 해야 된다. 라고 네, 저도 네, 말씀 주시죠. 그 이제 아까 이제 처음에는 이게 반항하는 게 10대들한테는 더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채널지기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오히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음, 그냥 어떤 하나의 샘플로서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그, 그, 뭔가 대한민국 그 표준 스탠다드라는 그 삶을 약간 군대까지는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고 나서부터는 반항을 좀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취직도 해봤고, 그러니까 그 와중에 그 반항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가지고, 그냥, 아, 이거는 내가 졌다 하고 그냥 취직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러면 이제 그 취직한 기간 대한민국 스탠다드로서 살았을 거 아닙니까? 돈 뭐, 월에 얼마씩 받고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들 받는 것처럼. 뭐 출퇴근 9시부터 6시까지 하고 그리고 집 와서 그냥 치킨 하나 시켜 먹고 자고 내일 출근하고 그 삶을 살았던 거랑 비교했을 때 지금은 그 대한민국 스탠다드로 비교했을 때는 아마 실패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냥 하나의 샘플로만 말씀드리자면 이런 반항을 통해서 제가 얻은 것은 음 저는 이 삶은 음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실패냐 성공이냐라고는 얘기는 못 하겠는데, 저는 무조건 이 삶을 선택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 삶을 저는, 물론 어떠한 상황들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외적 조건이 발생해가지고 그 삶을 선택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게 선택했을 때라도 지금 저는 이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중에 스탠다드적인 삶을 살더라도 훨씬 더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는 그 요소들을 실질적으로 갖추고 있다는 것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만약에 반항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어떠한 제가 사람으로서 즐겁고 그 인생이란 것을 참 잘 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요소들을 전혀 전혀까지는 모르겠는데 얻기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정말로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감히 말씀드리자면 가능하지 않아요. 얻을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전혀까지 쓰겠습니다. 네. 그 두 가지 정서를 오늘 그냥 같이 좀 환기하고 그 오늘 얘기들을 정리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하나는 제가 그래서 어떤 내가 열심히 하는 이유, 어떤 명문대에 가야 되는 이유, 의치안에 가야 되는 이유, 상위권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혐오를 피하기 위해서라면 나는 사실은 혐오를 조장하는 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를 이제 인지하게끔 하고 싶었고 근데 그건 답이 아닐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실패라고 어떤 불리우도록 하는 그 낙인 찍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약간 오늘 이제 10대 친구들이 나중에 얘기들을 들을 때 하게끔 하고 하는 생각이 부모가 물론 내가 아직 성인이 아닌 가운데 이 생각들을 해볼 수 있지만 부모도 결핍이 많은 존재들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완벽하지 않다.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으니까 부모도 혐오의 대상이라는 뜻은 아니다. 그 사실 이제 소위 이제 그 내가 밥 먹고 컸고 어쨌든 이제 부모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줬으면 그것 쉬운 거 나중에 부모가 돼보면 아닌 걸 본인 나중에 알 날이 올 수 있다. 나도 결핍이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그 가운데 어 나한테 이렇게 말했던 저 사람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결핍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것일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게 정말로 최선인지는 별개의 문제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어떤 그 혐오를 어떤 그 이제 지지하는 상위권이 되는 방향을 갖자면 공부를 열심히 하지 말이 아니라 혐오가 없는 가운데 내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잘하는 것들은 너무나 좋은 것인데 내가 거기서 이제 이 낙인이 두려워서 그래서 내가 이 낙인 찍히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거는 노예의 삶이다. 내 삶의 주체는 나 자신이고 저는 그런 얘기들을 해줘서 오히려 이 얘기들을 누군가가 나중에 듣는다면 정말로 편하게 성적을 포기하는 인생 망하는 길로 가보는 낭떠러지로 떨어져 보라는 보통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면 너 인생 망해. 망해보라고. 안 망한다고. 정말로 안 망한다. 그래서 오히려 부모가 너를 포기하게끔 해라. 그 대신에 네 인생의 책임을 져라. 그러면 졸라게 힘든데 그게 가장 괜찮은 길일 수 있다. 적어도 존엄하게 사는 길이다. 나 자신의 어떤 나의 내 인생이니까. 그런 얘기들을 저는 이 시간에 끈덕지게 좀 하고 싶고요. 그래서 그럼 나더러 어쩌란 말이야. 얼마나 힘든지 아냐. 정확하게 안다. 근데 그게 갈 길이 다. 왜냐하면 우리가 10대 때 교육을 받는 것은 독립하기 위해서 부모로부터 그리고 나한테 주어져 있는 것들부터 독립해서 성인이 되기 위한 길이다. 그 길은 결코 쉽지 않다. 그래서 보통은 그 독립이라는 것을 굉장히 어떤 스탠다드한 테크트리를 겪음으로써 되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 독립은 내가 이제 나이가 차서 성인이 된 나이에서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부모는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다. 성인이 된 시점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이 되기 전에 준비해 나갈 수 있다. 그 준비란 상위권이 되는 것이 아니다. 사회권도 될 수도 있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다. 정말로 독립을 준비하는 것이고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할지를 생각해야 된다. 정답을 찾으라는 말이 아니라 내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도 훨씬 더 어려운 길이다. 오히려 스탠다드를 따라가는 길이 훨씬 쉽다. 그런데 세상에 공짜는 없기 때문에 다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다. 여전히 그것을 성취한 이들이 그 다음 상위는 무엇이냐? 20대 때 대부분 계속 그 질문들을 하고 살아간다. 내가 여기서 또 뒤처지지 않으려면, 내가 여기서 또 우위를 점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20대 때, 30대 때. 그래서 20대 때는 이걸 얻어야 되고, 30대 때는 저걸 얻어야 되면, 40대 때는 저걸 얻어야 되는 그 평생 그런 미친 생각이 쌓여가지고 아무 가치도 없는 것들에 대해서 내 인생을 허비하다가 뒤질 수 있다. 그러고 나중에 삶의 마지막 날에 굉장히 후회할 가능성이 높다. 가치가 있는 것들이 처음부터 아니었기 때문에. 내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맞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그 반동분자로서 인지가 되어진다. 근데 그게 맞다. 이런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은 거죠. 수학을 한다라는 것도 상위권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수학의 즐거움들을 누리는 것은 상위권 따위랑 비교도 할 수 없이 높은 퀄리티의 세계가 존재한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아까 그 남산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내가 부족하다고 하는 정서라고 해서 그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의미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반대이다. 나만의 방식으로 보는 거기서 어떤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적어도 그게 힘드냐라는 거에서 보면 힘들다. 부모 말 듣고 하는 게 제일 쉬울 수 있다. 하지만 뭐가 가장 나중에 후회가 안 남는 길이겠느냐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이쪽이고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거는 내가 10대일 때는 이런 얘기들을 해주는 어른이 없었기 때문에 다 일단은 좋은 대학 가 일단은 상위권에 해 일단은 그 혐오를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아니다 오히려 그 혐오에서 피해야 되는 게 아니라 맞서 싸워야 된다 그러면 부모가 봤을 때는 이상한 삶일 것이다 망하는 삶일 것이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부모 또한 결핍을 갖고 있는 인간이다. 믿지 마라. 부모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니다. 부모가 내 인생을 살아주는 것도 아니다.
부모가 그걸로 인해서 나를 혐오적인 시선으로 낙인을 찍는다면 그거는 부모가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밥 먹여줬으면 고마워하되 하지만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거 준비하는 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맞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오늘 할 얘기는 다 드렸고 혹시 남사 선생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듣고 혹시 옵저버로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하실 얘기 있으시면 듣고 오늘 얘기는 마무리 지을게요. 어, 근데 저는 그 충분히 얘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혹시 옵저버로 지금 계신 분들 중에서 하실 얘기도 있으시면 듣고 아니면 오늘 레코드는 정리하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오늘 여기서 정리를 하겠고, 그리고 이 레코드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약간 고정 패널로 좀 오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매주 그냥 한 차례씩만 들어오셔도 사실 괜찮기 때문에 레코드 들으신 다음에 같이 얘기들 나누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게 알려주시면 이 시간에 같이 얘기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레코드 여기서 정리합니다.